이번 현장은 저번에 저희 영상에 올라왔었던 건축가의 집이랑 똑같은 평형대, 똑같은 방향, 똑같은 구조의 아파트를 저희가 또 디자인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구조의 그 전 집이랑 어떤 점이 다르게 디자인이 되었는지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부부와 그 다음에 어린 따님이 같이 사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감이 있는 마감재를 좀 사용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질감이 있는 마감재를 넣고 코너 부분에 라운드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톤으로 이 집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장은 30년 된 구축 아파트인데요. 보통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안방 화장실을 좀 호텔처럼 넓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화장실 벽이 내력벽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어떻게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고 안방 화장실의 사이즈를 크게 호텔처럼 늘려줬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같이 한번 현관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현관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필름과 도장으로 이제 마감을 하였는데요. 도장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발페인트 발레나 제품과 그 다음에 벤자민 모어 스커프 X 제품을 사용하였는데요. 오염이 쉽게 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페인트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화재 감지기 소방 관련한 이제 시스템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쪽은 이렇게 터치로 좀 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밖에 나가시기 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전신 거울을 매립해 드리고 기존에 원래 없었던 일괄소등 스위치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는 중문을 포켓도어 슬라이딩 도어로 이제 매립을 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중문 제품은 위드지스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위드지스 중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자주 사용하는 중문 제품인데 아무래도 좀 고가긴 하지만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열고 닫을 때 무게감이나 부드러움이 다른 제품들도 많이 사용해봤지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중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좋은 제품으로 좀 넣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중문 프레임이 그 H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손잡이가 따로 달리지 않고 프레임을 이렇게 잡고 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이 중문을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현관 옆에 이런 식으로 도어 밀집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은 거실 화장실이고 여기는 이제 서재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히든도어랑 히든도어가 바로 직각으로 맞는 부분일 때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은 도어 끝까지 설치가 돼서 도어의 벽면이 이 도어에 닫히는 도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닫았을 때는 깔끔하게 이 도어만 보일 수 있도록 마감을 해드렸고요. 기존에 이제 TV월 쪽에 있었던 인터폰은 이제 이 현관 쪽으로 위치를 이동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이쪽에는 키 큰 장을 넣어드려서 좀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전에 올라왔던 건축가의 집에서는 이쪽에 이렇게 벽면이 이렇게 있어서 복도 라인을 형성해 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TV월 쪽에서부터 이어지는 라운드 처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TV월 쪽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을 따라서 이동해 보면 이쪽이 이제 TV월입니다. 지금은 좀 아쉽게도 TV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림으로 걸어놨는데 여기는 TV를 반매립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질감이 있는 페인트로 넣기 위해서 발레나 발 페인트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좀 포인트가 되게끔 유리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글라스코어에서 나오는 약간 반투명의 스틸 느낌이 나는 유리입니다. 이것도 처음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좀 더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이미지가 나와서 이것도 앞으로 좀 자주 사용하면 색다른 느낌의 질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열의 밑에 부분은 간접 조명을 설치해 드렸고 전체적으로 조명의 조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은은한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간접 조명을 최대한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템바보드로 시선을 좀 잡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틸 선반을 만들어 드렸는데 사실 요거의 용도는 이 위에서 이제 물건을 올려놓으실 때 좀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만들어 드린 거고 위치 이동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이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빼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 선반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천정지도 약간 질감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였는데요. 이런 약간 중후한 느낌의 분위기를 내는 집 같은 경우는 천장이 화이트가 돼버리면 그 분위기가 위로 싹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똑같이 이제 벽체랑 질감이 있는 듯한 느낌의 톤이 있는 천장지를 사용하여서 전체적인 느낌이 고급스럽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전동 커튼을 설치해 드려서 이렇게 여시게 되면은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집 같은 경우는 탑층이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잘 돼요. 낮에는 채광도 밝게 들어오고 좀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밤이 돼서 이제 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커튼을 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중후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브라운이 이 집에 스며들게 되면서 중후하게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안방 발코니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히든 도어를 만들어서 또 이쪽에 도어를 가려드렸고요. 이쪽 라인은 전체적으로 필름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필름으로 마감하면서 도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인을 배치하여서 전체적으로 층고가 좀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도어도 좀 더 도어처럼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타일 느낌이 나는 필름을 좀 선정했기 때문에 이 타일을 원판으로 설치했을 때 이만큼의 공간이 층고가 높아서 나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배치하였고요. 집에 있는 스위치나 손잡이 위치도 다 이제 기존보다 좀 낮게 설치하여서 비율적으로 층고가 높게 보일 수 있게끔 또 이 장치를 유도했습니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층고가 2300 정도로 나오면서 층고를 높이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천장을 뜯어내고 높이면 층고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 비용이나 기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올렸을 때 스프링클러나 이런 배관들이 지나가게 되면 또 그렇게 또 많이 못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디자인이나 약간 비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스위치나 아니면 손잡이의 높이를 조금 낮춰주게 되면 비율적으로 이 집이 착시 효과를 조금 높아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많이 군데군데 넣어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나 콘센트나 손잡이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존의 우물천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링팬을 넣어드렸습니다. 이 실링팬의 색감이 이 집이랑 잘 어울려져서 되게 고급스럽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주방 같은 경우는 전에 건축가의 집을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의 레이아웃을 구성하면서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기존 건축가의 집은 이쪽 라인까지 냉장고장을 당겨서 일자로 아일랜드를 길게 배치하였다면 이 집은 안쪽 공간을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냉장고장을 안쪽으로 넣으시고 T자형의 아일랜드를 구성하셔서 이렇게 일체형 식탁을 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기역자로 조리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조리 공간 사이즈는 충분히 나오고 이쪽 공간에 이렇게 6인용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아일랜드랑 이제 결합이 되는 천연 대리석 식탁을 제작하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컨셉은 이제 칸스톤과 천연 대리석이 만나는 부분이 두꺼운 느낌의 칸스톤과 또 두꺼운 느낌의 천연 대리석이 좀 조화롭게 만날 수 있게끔 라인을 배치하고 약간 사선으로 이 테이블을 밀어서 이렇게 좀 조형감 있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 식탁에 사용된 천연 대리석 제품은 전 영상에서 올라왔던 잠실 현장의 아일랜드에 사용되었던 천연 대리석인데요. 브라운과 그레이가 섞인 약간 고급스러운 라인을 갖고 있어서 이 집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공간에 천연 대리석이 좀 돋보일 수 있도록 주방 공간은 다 약간 짙은 그레이 톤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쪽 공간은 냉장고와 키 큰 장, 수납을 하실 수 있는 수납장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에 이런 식으로 싱크대와 아일랜드를 또 사용하셔서
좀 컴팩트하게 이 주방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샤시가 좀 협소하게 되어 있는데 끝에서부터 끝까지 블라인드를 배치하여서 큰 창문이 연상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일랜드 맞은편 공간도 이 아일랜드의 뎁스가 충분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은편에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구성하여서 여기도 다 수납을 하시고 약간 홈바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 구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벽체 라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쪽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쪽에는 또 주방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도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제가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공간인데요. 여기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서 안방 화장실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보았습니다. 기존의 구성은 이쪽에 안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세면대랑 변기가 좀 겹쳐있게 되어 있어서 그 세면대를 사용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 벽이 비닐업 벽이어서 철거가 가능한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쪽 벽이랑 그 다음에 안방 입구의 출입문이 너무 가깝게 돼 있어서 뭔가 이쪽에 캐릭터 존이라든지 아니면 하부장이나 이런 부분을 구성하기에 조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에 비닐업 벽을 철거하고 이 세면대만큼 공간을 안으로 들어 놓게 되면서 템바보드랑 거울로 전신 브라운경을 설치하여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이 복도 공간이 좀 더 확장되어 보이게끔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안방 공간을 조금 줄이게 되면서 안방 화장실을 확장시켜 드렸는데요. 기존에 이쪽에 이제 안방 들어가는 입구 도어가 있었는데 도어를 철거하면서 이쪽 공간을 이렇게 들어가게 복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이 원래 안방 공간이었고 이 안방 공간을 1,500 정도 좀 줄이게 되면서 이쪽에는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어를 새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방에는 딱 침대만 들어가서 편안하게 취침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생긴 1,500의 공간에 화장실을 배치해 드렸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이쪽이 원래 안방이었던 공간인데 이쪽에 그 안방 화장실 문이 있었고요. 여기는 내력벽이었습니다. 내력벽 공간을 유지하면서 이 안방 화장실의 도어를 없애고 이쪽으로 세면대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약간 호텔 같은 카운터 세면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세수를 하시고 이쪽은 또 이제 화장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옆쪽에는 화장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공간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깊게 이 화장실이 생기다 보니까 세면대 위치가 없어지면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간이 이 벽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세면대가 있었는데 이 세면대 공간이 아무래도 이 변기랑 겹치다 보니까 하부장을 넣게 되면 이쪽에 서랍을 열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런 공간에 쓸모없는 세면대를 이쪽으로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벽을 만들고 이쪽에 또 그 조적 파티션을 당기면서 이 샤워 공간도 널찍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샤워 공간을 좀 넓게 만들 수 없었던 이유가 도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 파티션이 이 도어 라인보다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문을 열 때 좀 불편하고 물이 좀 안으로 스밀 수 있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쪽에 도어를 없애주면서 파티션을 앞으로 많이 당겨주고 이 널찍한 샤워 공간을 또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아무래도 보통 저희가 샤워 공간의 최소 사이즈를 700에서 800을 잡는데 여기는 사이즈가 더 넓다 보니까 좀 덩치 큰 성인이 들어와서 샤워를 하시더라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안방을 줄이면서 안방 화장실을 키우게 되면 생기는 장점은 뭐냐면 공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방을 통해서 화장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실에서 이제 안방 화장실로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손님이 거실 화장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안방 화장실도 안방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공용 공간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안방에 딸려있는 안방 화장실은 부부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또 라이프 스타일이 안방에서는 잠만 자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게 큰 안방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안방 화장실로 사용하려고 하면 굳이 안방을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이런 식으로 간단한 구조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게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하면서 공간에 잘 어울리게 배치되고 녹아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한 현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천연드리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라스코의 어떤 유리 제품이라든지 페인트도 좀 다른 페인트를 여러 개 섞어서 사용하였지만 마감재들이 좀 튀지 않고 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이 일하다가 갖고 있는 유니크하고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잘 배어나온 현장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만족스럽고, 저희가 최근에 좀 밝은 느낌의 디자인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좀 고급스럽고 중후한 느낌의 톤도 굉장히 잘 사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톤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시고 싶으신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저번에 올렸던 그 건축가의 집이랑 똑같은 구조의 똑같은 방향의 집인데도 이렇게 좀 다르게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영상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조가 똑같아도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의 느낌이나 그다음에 취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른 집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현장을 디자인해준 김지연 과장과 그다음 현장을 이쁘게 또 진행을 해준 주동현 팀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